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LA 한인타운 내 대형 노숙자촌이 오늘 뒤늦게 철거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총격 살해한 판사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 시험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출 문제는 더 많아지고 합격 기준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LAFC의 손흥민이 프로축구 MLS 데뷔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터뜨렸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합의가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꽤 좋은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벌이다 지난 5월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고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했습니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갈등의 난제로 꼽히던 틱톡 매각 문제도 오는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미국은 이 협상 타결로 인해 엄청난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a tremendous fee plus, I call it a fee plus, for just making the deal, and I don't want to throw that out the window.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시작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의 참석이 가시화되면서 이 자리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드론에 잇단 나토 회원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국방비 증가는 낭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최전선에 러시아군 70만 명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까지 침범해 유럽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상황.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우크라이나 문제가 복잡하다면서도 자신에게 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며 종전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스타머 총리의 주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If the price of oil comes down, Putin's going to drop out. I'm willing to do other things, but not when the people that I'm fighting for are buying oil from Russia. 19번째 러시아 제재안 발표를 연기한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할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 인사들과 만나 국방비 증가에 대해 군대가 상당히 발전했다며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지금도 대규모 병력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выше 7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ходится.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경기가 아직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이딴 서방의 제재에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LA 한인타운 내 대형 노숙자촌이 오늘 철거됐습니다. 일단 철거돼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오물과 악취, 갖가지 안전 우려로 시달리던 주민들 입장에선 시 당국의 느린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7가와 8가 사이 맨해튼가. 오늘 이곳에서 대형 노숙자촌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기거하던 노숙자들은 시 당국에 의해 임시 거처로 이동했고 공터는 이들이 남기고 간 천막과 집기,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 공터에 대형 노숙자촌이 들어선 건 지난 5월.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1년 가까이 문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차례 철거가 이뤄졌지만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내 더 큰 노숙자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They've been tapping into our energy, our plugs. They've been throwing some of their trash into our units, our apartment. At one time, I found a homeless person in our laundry room doing some sexual activity. I walked into one of our vacant units and it was broken into.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쏟아졌음에도 뒤늦게 철거가 이뤄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공터가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였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델라웨어에 있는 한 유한 책임회사 소유로 밝혀졌는데 LA시 당국은 소유주에게 연락해 오늘 철거를 진행했고 이후 감시 카메라와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LAPD가 이를 단속하고 있고 동시에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도 이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시는 앞으로도 이 부지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고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철거가 이뤄졌지만 시내 곳곳이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시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KT 야로슬라브스키 LA 시의원은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유지에 대한 시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료적이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인타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노숙자촌 철거를 계기로 향후 공공장소 외에 사유지 불법 침입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을 총격 살해한 판사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어제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올해 74살 제프리 퍼거슨 전 판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퍼거슨의 최대 형량은 40년형이었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5년이 감형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였던 퍼거스는 지난 2023년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권총을 발사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퍼거스는 권총 발사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목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총이 발사됐다는 겁니다. 숨진 부인의 오빠 등 가족들도 판사에게 총격이 사고였다고 믿는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와 경찰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퍼거스는 사건 직후 법원 직원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랬다. 아내를 쐈고 구금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법원에 못 나간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구금 중 경찰과의 대화에서 아들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며 자신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오열하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퍼거슨의 자택에서 2만 6천 발 이상의 탄약을 압수했습니다.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기존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기존보다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의 문항이 늘면서 출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출문제 100문항 내에서 출제됐는데 앞으로는 기존보다 28개 늘어난 128개 기출문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합격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개 문제 중 6개를 맞추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개 문제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9개 문항을 연속으로 틀리면 시험은 즉시 중단되며 재응시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연속으로 2번 탈락 시 시민권 신청 절차가 기각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은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도입됐던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5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신청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시민권 심사 제도입에 관련 시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 개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됩니다. 반미 정서 여부를 확인해 국익에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거르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요주 인물의 SNS 검색은 물론 신청자 주변인에 대한 탐방 조사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서비스국은 65세 이상 시니어 신청자 중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한 응시자의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인 10개 문항 중 6개를 맞추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 등 모국어 응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시험은 10월 17일 접수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LA와 롱비치 항만의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연말 수입 물동량이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만은 지난달 약 94만 4천 개의 수입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록했던 100만 개 이상 처리량과 비교해 6.6% 감소한 수치입니다. 진세로카 LA항 전무이사는 이미 감소세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연말 상품을 미리 들여왔기 때문에 6월 말부터 7, 8월까지가 최고 수준이었고 9월과 10월엔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미 항만들은 올해 내내 관세 예고와 철회가 반복되며 불안정한 흐름을 겪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은 물품을 서둘러 반입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수입 물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LAFC의 손흥민이 프로축구 MLS 데뷔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터뜨렸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포함해 최근 4경기 동안 6골을 넣었는데 제2의 전성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유타주 샌디아메리카 퍼스트필드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6분엔 MLS 데뷔 이후 첫 멀티골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LAFC가 2대1로 앞선 후반 37분엔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솔트레이크를 4대1로 꺾고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MLS 정규리그를 5경기 남겨둔 LAFC는 28경기에서 13승 7무 8패로 승점 47을 쌓아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올랐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첫 연승을 거뒀고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커쇼는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만 3차례 받았으며 11회 올스타 선정 및 2014년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상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쇼는 현재 18번째 메이저리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통산 3,000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마크 월터 다저스 구단주 겸 회장은 성명을 통해 다저스를 대표해 클레이턴의 화려한 커리어를 축하하며 다저스 팬과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선사한 수많은 순간들, 그의 깊은 자선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커리어는 진정 전설적이다며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입장권 구입 사전 등록 접수는 내년 1월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티켓 판매는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단일 경기 입장권은 $28부터 시작하며 경기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기 구매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요 경기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엑스포지션 파크, 세펄베다 베이슨, 롱비치, 잉그루드, 카슨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7월 14일부터 콜로세움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막해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공식 입장권 판매는 티켓 판매 플랫폼 AXS와 이븐팀에서 이루어지고 숙박, 교통, 프리미엄 좌석을 포함한 패키지는 2026년 초 선착순 판매 예정입니다. 올림픽 직후 열릴 패럴림픽 입장권은 2027년부터 판매됩니다. 패럴림픽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카슨에서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남가주 전역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돼 많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마리오의 잔재로 인해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포함한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도로와 저지대에서 국지적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20%, 한층 더 심각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15%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이튼, 팰리세이즈, 프랭클린, 허스트, 휴즈, 그리고 레이크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기상 패턴은 일반적인 겨울 폭풍이나 전형적인 여름 오후의 대류 현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지역에 최소한의 비가 내리겠지만 일부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전혀 내리지 않는 반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지역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실은 기상 예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비상관리국,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력해 필요한 경우 모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들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최근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4명이 감염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엔텔로밸리와 샌퍼낸도밸리, 센트럴 LA 지역 거주자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 보건국 먼투 데이비스 국장은 무더운 날씨는 모기 번식과 질병 확산 위험을 높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고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모기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염되며 발열, 두통, 몸살, 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수막염, 뇌염, 마비,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LA 카운티에서는 연평균 56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5일 만에 3대 지수가 동시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랠리 모드에 돌입한 내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고 S&P 500과 다우존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3만 3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살짝 완화시켰는데요. 하지만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히며 인텔은 장중 한때 30%까지 폭등했습니다. 1987년 이후 무려 3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건데요. 그럼에도 14개월 최고치로 오르는데 그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년간 12년 최저치 수준에 머물다 7주 전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주춤했던 투자 심리는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쏠렸지만 패닉 바잉의 기세는 막판에 다소 약화되며 이쯤에서 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